네. 자, 지금 49번의 부동식을 증명하는 문제인데 둘 다? 아니면 하나만? 둘 다요. 둘 다. 첫 번째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동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항해가지고 x의 4승 플러스 4x 그게 0보다 같다는 걸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난 이걸 지금 보여줄 계획인데 그래서 fx에 뭘 구하자고요? 도함수가 네, 도함수 구한 다음에 뭘 구하자고요? 최소값? 그래서 극값을 찾고 있습니다. 빵 나오는 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근데 보통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지? 인수분했을 때 앞에 거는 마이너스이 근이지만 뒤에 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는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그럼 4차 함수가 fx의 그림은 이렇게 생긴 건가? 쌤도 이렇게 생길지 이렇게 생길지 몰라. 모르지만 그냥 대충 그린 거야. 이 위에 건지 아래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최소값인지는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그 값이 0보다 같은 것만 확인하면 끝납니다. 저 함수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최소값인데 함수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그럼 제일 작은 값이 0이기 때문에 함수 fx의 값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0보다 커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게 성립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건 0보다 같은 범위에서만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네. 이양할 것도 없네. 왼쪽 전부 다 fx네. 우리가 필요한 거는 모든 실수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0보다 같은 범위에서 제일 작은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3차 함수의 그림이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인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fx의 값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인수분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빵 되는 게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1인가요? 네. 그럼 3차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고차계수 양수인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누구라고? 마이너스. 여기는 1인가? 네. 빵 누구지? 빵 대입하면? 마이너스. 네, 함수 fx에 빵 대입하면 1인가요? 빵보다 같은 범위는 요거죠. 그럼 최소값 언제 발생하죠? 네, 그래서 1만 대입하면 됩니다. f한테 1 대입했더니 요 값이 최소값인데 최소값이 빵이라고요? 최소값이 빵이므로 0보다 같은 범위에서 이 부동식은 성립합니다. 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연습 문제 1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번. 9번보다 앞에는 없는 거죠? 네. 9번 문제는 잔자. 야, 이제나 조금만 열심히 해볼까요? 몇쪽 읽겠냐? 아니, 지금 9번 문제를 보고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유, 아니에요.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질 때 생기는 동심원의 파문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 길이가 몇 초 2분의 1씩 커집니다. 처음에는 돌을 물에다 던지면 돌 떨어지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시간이 하나도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반지름은 빵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반지름 길이는 커집니다. 반지름 길이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커질 건데 초당 2분의 1씩 커진다고요? 그때 돌을 던진 후에 4초가 경과했다고 한다면 가장 바깥쪽에는 동심원의 넓이의 변화율이 필요합니다. 가장 바깥쪽의 녀석의 값이 이 녀석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넓이의 변화율 보라는 얘기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넓이의 변화율은 수식으로는 뭐라고 써야 되지?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dt분의 ds가 문제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입니다. 근데 dt분의 ds라는 것 자체가
S 프라임 T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일단은 넓이 값을 구해야 되거든? 그런데 가장 큰 반지름이 몇인 줄 알아? 몰라요. 아니, 초당 2분의 1씩 커진다고 했으니까 T초가 경과하면 반지름 누구일까요? 네, 2분의 1T죠. 초당 2분의 1씩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T초가 지나면 반지름 2분의 1T죠. 그럼 넓이의 값은 누굴까요? 이게 넓이겠구만. 왜 넓이? 네. 근데 이거 뭐만 하라고? 미분만 하세요. T로 미분하고 있어요. T로 미분했더니 이거라고요? T가 몇 초일 때 구하래? T한테 4만 대입해. 그럼 답이 뭐라고요? 내신 거 맞나요? 네. 또 풀어야 될 거는 1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0번은 F하고 G가 있습니다. 합성함수가 빵 나오도록 하는 거는 근이 몇 개인가요? 합성함수라고? 근데 합성한 녀석의 값은 2차 함수를 여기다 대입할 거라며. 그럼 몇 차 함수야, 얘가? 6차? 그럼 6차 함수에 대해 6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네. 그런데 보통은 되게 복잡한 식은 내가 지금 여기 x값 대신에 여기 x값 대신에 요거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x값 대신에 대입한 녀석의 값인 요 녀석의 값은 똑같은 녀석이 지금 들어있다는 거잖아, 이 자리에. 그러니까 치환해서 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gx를 t.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gfx의 값은 누구라고? 근데 gt의 값을 알아. 아, 지금 거꾸로 얘기했구나. 함수가 gf, 안경 써도 거꾸로 봤네. 이렇게 대입하라는 얘기였냐? 그럼 요 값을 지금 t라고 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오른쪽에는 gt의 값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근데 우리는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중이거든. 방정식에는 t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방정식의 근은 x의 값을 우리가 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x가 몇 개인지 알고 싶은데 먼저 t의 값을 구하려고 해. t의 값이 누가 있어? t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t라는 녀석의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은 x가 답인 거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요게 3 나오는 거 하려고 하거든? 이게 3 나왔을 때는 이항해주면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네. 두 번째 마이너스 1 나온다면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거 맞나요? 그런데 앞에 거에서 해의 개수 구해야 되고 뒤에 거에서 해의 개수 구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방정식을 푸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밑줄 친 3차 함수는 공통되잖아. 이 3차 함수와 상수함수 마이너스 1, 상수함수 3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해. 우리가 필요한 건 실제로 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수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판단하려고 합니다. 2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거든. 그 함수의 도함수의 그림을 6x의 제곱 마이너스 6x면 빵 나온 녀석이? 네. 그럼 이 3차 함수의 그림은 최고 참계수 양수니까 이건가? 네. 요 점이 누구야? 0. 이 점은 누구야? 아니. 이제 우리는 상수함수 마이너스 1과 상수함수 3하고의 교점? 상수함수 마이너스 1과 만나 생기는 교점의 x는 몇 개야? 2개. 상수함수 3이랑 만나는 그는 몇 개야? 네. 한 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만나는 x의 값과 3하고 만나는 x의 값은 다 다르겠다, x의 값들은. 네, 총 다해서 그는 3개 있습니다. 네. 11번으로 갔습니다.
11번엔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고 얘기했고 극값을 가지는 fx의 값이 빵 되는 근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fx가 빵 나오는 근이 하나 있다는 말은 최고차함계수의 양수인 fx의 값이 이렇게 냈을 때는 x축이 이렇게 있던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있을 때가 실근의 계수가 하나라는 얘기네. 빵은 x축을 의미하니까. 자, 그렇다면 극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극값을 가지는 걸 그렸어? 극값을 가질 조건이 뭔지 알고 있네 우리.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 뭐야? 2가 그러니까 뇌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극값을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두 개라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고 뇌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뭐 기억 외우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요 녀석이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서로 다른 두 개였으면 좋겠어요. x의 제곱의 값이 a가 나오는 녀석의 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a는 무엇일까요? a는 양수여야 돼. 제곱한 숫자 양수가 돼야지만 x의 값은 두 개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판별식 써도 된다? 판별식으로 해볼까? x의 제곱 플러스 빵 x 마이너스 6a라고 하는 2차 방식이 있는 거잖아. a라는 2차 방식이 있는 거잖아. 선생님 이건 약분했습니다.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빵의 제곱 마이너스 ac 판별식 0보다 크다. 된 거 맞죠? 그 a의 값은 양수인데 그런데 근이 하나인 조건을 써야 되는 거잖아. 실근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중요한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려면은 요점 좌표가 누구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누구지? 마이너스 그래서 이 점의 x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a 모양이다. 이 점의 x좌표의 값은 플러스 루트 a인 것 같은데? 그럼 마이너스 루트 a를 대입한 값이 음수이거나 플러스 루트 a를 대입한 게 양수면은 근이 하나씩 있겠네.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함수한테 마이너스 루트 a를 대입하려고 하거든? 마이너스 루트 a를 대입했더니 앞에 거는 마이너스 2a 루트 a 그 다음 녀석의 값은 8에 플러스 6a 루트 a 8 양수 마이너스 2a 루트 a 플러스 6a 루트 a 아 그래서 4a 루트 a인가요? 이 값이 0보다 커야 돼. 작아. 작았으면 좋겠어요. 음수였으면 좋겠어요. a는 양수니까 a 약분하려고 4로 나눠주려고 제곱했어. 두 번째 루트 a를 대입하려고 루트 a를 대입했더니 2a 루트 a 마이너스 6a 루트 a 요 값이 0보다 커요. a는 양수인데 마이너스로 양을 나누게 하려고 하거든. 마이너스 a로 나누게 했더니 부동 방향은 바뀌어요. 따라서 루트 a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았으면 좋겠는데 a가 양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해. 그래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걸 만족하는 a를 답으로 쓰세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풀어드릴 게 몇 번일까요? 13번으로 왔습니다.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킨 대로만 해. 이런 문제야. 원점을 동시에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점과 Q점의 X좌표는 X1과 X2는 수직선상에서의 위치, P점과 Q점의 위치입니다. 둘 다 원점을 출발했습니다. PQ의 중점이 M점이야. P점과 Q점이 원점을 출발한 다음에 4초 동안 세 점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 횟수는 몇 번인가요? 4초 동안에 움직이는 방향이 바꿀 때는 어떨 때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거야? 음에서 양수. 속도가 빵이고 좌우에서 속도의 보호가 바뀔 때. 그러니까 속도가 빵이 되는 t의 값이 지금 몇 개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 4초 동안이니까 출발한 후 4초 동안이니까 이런 t의 값 중에서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이렇게 되는데 속도는 빵이 되는 순간에 t가 궁금해. x1의 값이 p점이었잖아. p점의 속도의 값은 v1이라고 할게. p점의 속도가 뭐야? 요게 빵 나온 녀석이 0과 4 사이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빵 나온 게 누구야? 11. 빵은 안 돼. 출발할 때니까. 3분의 11은 돼, 안 돼? 돼요. A가 누구야? A는 1이야. 두 번째, PQ점의 속도 구하는 중이야. 근데 T의 값은 누구야? 시간은 음의 개념이 없어. 이건 불가능해. B의 값은 누구야? 운동방향 절대 안 바꿔. 중점? 중점이 누군데? 중점 좌표를 X3이라고 할까? 중점이 누군데? 중점이 누구야? 중점은 더해서 2로만 나누게 하면 돼. 그런 것까지 알려주고 싶진 않아.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게 한 게 중점이야. 더해서 2로 나누는 건 아주 쉬운 산수야. 자, 그때 M점의 속도 구하고 있어. 빵 나온 녀석이 필요해. T의 값은 두 개 있어. 그럼 C는 뭐야? A, B, C 더하래. 또 풀어야 될 거는? 14번은 오른쪽 그림에서 P점 좌표는 원점을 출발해가지고 X축 방향으로는 초당 3의 속도로 움직여. Q점은 P가 출발한 다음에 2초가 경과한 순간부터 원점에 출발할 건데 Y축 방향으로 속도는 4야. 요게 조금 실수를 유발하도록 만든 거네, 문제를. P가 출발하고 나서 5초가 지난 순간 삼각형 OPQ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럼 실수할 만한 포인트는 요게 지금 실수할 만한 포인트거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문제를 읽고서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P는 출발한 지 T초가 경과했을 때, P가 출발하고 나서 T초가 경과했을 때, P점 좌표는 누구일까요? 자, P점이 출발한 지 T초가 지났어. Q점의 좌표는 누구일까요? ET. 초당 4만큼 움직여. P가 출발하고 나서 2초 뒤부터 움직여. 2 플러스 4. T.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전에 쌤이 너희들한테 질문했을 때도 6. 아까 전에 쌤이 너희들한테 질문했을 때도
너희는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중점인 거 알고 있지만 잠시 그 순간 뇌가 정지된 상태 아주 나쁜 습관이 있거든. 아주 나쁜 습관. 이것도 니네는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하지 않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는 것뿐이지 어렵거나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 자, 1초가 지나면 Q점의 위치는 원점에 있어. 2초가 지나면은 Q점의 위치는 원점에 있어. 3초가 지나면 Q점은 4만큼 가. 한 가지 조금 아쉽다. T가 빵이면 Y좌표 빵. T가 1이어도 Y좌표 빵, 2이어도 Y좌표 빵이야. 2초 동안 움직이지 않아. 아, 4T-8. 그렇지. 4T-8이네. 3초가 지나면 4만큼 가, 4초가 지나면 8만큼 가. 그래서 4만큼씩 T-2초 동안 움직이는 거야. 이해된 거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를 꽤 많이 출제. 아이들에 따라서 아주 미약한 정도의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수준인데 애들은 생각하기 귀찮아서 잘 그냥 에이 이거 어떻게 된 내가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P점과 Q점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넓이 구해볼까? 넓이의 값이 누구야? 2개 곱해서 2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면 2개 곱해서 2로 나누기 했더니 이게 넓이인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이게 필요한 거야?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 미분했어. 여기다 뭐 대입하라고? 5 대입했더니 근데 조심할 점은 애들이 여기 숫자가 5라고 주어지면 5인 순간의 넓이를 구하려고 덤벼든다? 변화율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 5라는 시간에 영향받지 말고 숫자에 영향받지 말고 t라는 문자에 대해서 먼저 식을 세운 다음에 미분해야지만 돼. 마지막에 숫자 5는 대입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쭈루룩 거절해. 아, 이거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모른다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라고 안 풀었나요? 아니요. 도전은 하셨나요? 네. 네, 도전하면 돼. 도전 안 했구만. 자, 15번이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값 x라는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가장 큰 문제는 보자마자 이런 시발시발 하면서 보는 게 있잖아. 그냥 fx만 있으면 되지 왜 이딴 걸 주고 지랄이야. 너 바꿨으면 좋겠네. 저걸 바꿨으면 좋겠어. 바꾸려면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요 값이 어떨 때 0보다 같은지 어떨 때 0보다 작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요게 지금 판단 기준이야. 처음 출발할 때. 근데 만약에 0보다 컸을 때는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되는 거니? 하지만 음수가 됐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면 그냥 나가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가니까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x라는 값이 어떨 때 이렇게 되고 x가 누구면 이렇게 되고 x가 누구면 이렇게 되는지 x의 값으로 이걸 바꿔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다 fx의 값은 집어넣어야 될 것 같다. 일단 fx부터 집어넣자. 2배라며 2배 했더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3차 함수하고 상수함수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겠네. 이해된 거 맞아? 이번에는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된 거 맞나요?
이제 필요한 거는 x의 값이 누구면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할 차례인 것 같은데. 그래서 fx 플러스 x라는 녀석이 언제 양수이고 음수인지를 파악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이 녀석의 값 일단 언제가 빵인지부터 조사해볼까? 2배 했더니 지금 2배 하고 있거든? 인수분해가 되냐? 11, 2. 어? 플러스여가지고 인수분해 안 되지 않아? 에이씨 망했네. 언제 빵 되는지를 모르네. 산수는 맞게 했냐? 어? fx 더하기 x였잖아. 2배 한 것도 맞게 한 것 같은데? 산수 틀렸어? 아이씨 그지 같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고야. 어? 하수야? 실근이 없어? 아. 그럼 요 녀석의 값의 판별식을 조사하면 되는 거였구나. 판별식을 조사했더니 81 마이너스 44. 판별식 음수여서 실근이 없구나. 그럼 빵 나온 녀석은 하나밖에 없는 거네? 빵 나온 값이 빵이야? 어? 최고 참교수 양수지?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뭐야. 요거까지 확인하기 싫었어. 선생님 이렇게 할게. fx 플러스 x라는 녀석의 그림이 빵을 기준으로 빵의 왼쪽은 음수, 빵의 오른쪽 양수인 것 같은데? 빵 나온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x의 값이 0보다 같을 때는 이 값이 양수야.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음수야. 그때는 식이 이렇게 돼. 그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x가 0보다 클 때 이 그림, x가 0보다 작을 때 이 그림 그린 다음에 상수함수 k랑 교점 개수를 확인하려고 해. 상수함수 k하고의 교점이 4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값을 다 구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지금 그림 그린다? 이거 그리려고 하거든? 미분했어. 3으로 나누기 했더니 근이 1하고 오네. 그럼 3차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 1대2 반계 극값이고 5대2 반계 극값인데 1대2 반값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1대2 반 7? 5대2 반값도 필요해. 확인해줘. 나 설렁설렁 계산했어. 어떻게 설렁설렁 대충 해도 니네보다 빠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확인해 빨리. 날 새겼다. 빵데이범 누구야? 빵의 오른쪽만 그려. 빵의 오른쪽만 그려. 빵의 왼쪽은 누구야? 빵의 왼쪽은 마이너스 7x야. 어? 마이너스 7x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뭐 나와?
나는 K라는 녀석의 값이 어디 있어야지 실근이 4개인지 알고 싶어. 실근이 4개였으면 좋겠어. 언제가 실근이 4개야? 거기 사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0과 20만 몇개가 70 네. 그럴 수 있는 K 값이 누구야? 정수래. 다 더하래. 네. 포인트는 무엇 때문에 뭘 할지를 결정해서 생각하기, 그것만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쭈르륵. 좀 설명해 준 거 이해되는 거 맞죠? 자, 16번 문제로 갔습니다. 옆에 있는 함수는 도함수의 그림이야. 3차 함수의 그림 중에 미분한 도함수의 그림인데, 빵하고 2에서 극값을 가지는 모양이야. 여기가 양의 성으로 바뀌었으니까 도함수의 보호가 극대, 도함수의 보호가 음의 세양으로 바뀌었으니까 극소야. 3차 함수 fx 이렇게 생겼어. 빵에서 극대야. 2에서 극소야. 빵 대 2반기 음수면 빵 대 2반기의 음수란 얘기는 x축이 이런 데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빵 대 2반거의 절대값이 큰 거야? 2 대 2반거의 절대값이 큰 거야? 빵 대 2반 녀석의 절대값은 여기 있을 거고 2 대 2반거의 절대값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참인 거냐? 니은은 빵 대 2반거랑 2 대 2반거의 곱해가 0보다 하나 같아. 그러면 fx의 절대값이 a에서 극소가 되는 a의 값은 2개이니? 네 개를 그려야 돼, 네 개를. 자, 니은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 빵 대입한 녀석의 값, 빵 대입한 거랑 2 대입한 거의 곱이 0보다 큰 같대? 첫 번째, 요렇게 x축이 존재하면은, 빵 대입한 거 둘 다 양수, 빵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둘 다 양수,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 2 대입한 게 빵이었을 때도 빵 대입한 거 양수, 2 대입한 거는 빵. 된 거 맞아? 네. 또는 x축이 여기 있어도 되나? 2 대입한 거 음수, 빵 대입한 거 빵. 음수 곱하기 빵, 빵. 뭐? 음수하고 빵을 곱한 빵이잖아. 아, 네. x축이 이런 데 있으면 네. 빵 대입한 거 음수, 2 대입한 거 음수,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4개 그리면 다 되는 거네. 이걸 만족하는 녀석은 이거 4개 다야. 이거 4개의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되든지 간에 접올린 녀석의 그림을 그렸을 때 극소가 몇 개야? 첫 번째 거 접올렸어. 접올린 녀석의 값은 극소가 몇 개야? 네, 극소는 2개야. 접올렸어. 극소 2개야. 또 접올렸어. 극소는 몇 개야? 또 접올렸어. 극소는 2개야. 언제나 극소는 2개야. 세 번째, 빵 대입한 거랑 2 대입한 거에 함수값을 2개 더했더니 빵 나와. 함수값을 2개 더해서 빵 나와. x축의 값이 두 함수값에 정 가운데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정중앙에. 그래서 이거의 y좌표하고 이거의 y좌표가 부호만 반대였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한다면 접올린 녀석의 그림이 빵 대입한 함수값? 빵 대입한 함수값이면은 요 점의 y좌표를 얘기하는 건데 요 녀석 동그라미는 요 선이야. 요 선이 y는 f빵이야. 이 선과 접올린 녀석의 그림
교점이 몇 개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야? 되게 네, 그러네. 교점 계수 4개 있네. 다 맞네. 됐죠? 자, 17번으로 갔습니다. 17번은 자연수 A에 대해서 2개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 4차 함수로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gx의 값은 A 때문에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4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있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자연수 K의 값의 개수가 3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만족했으면 좋겠는 녀석은 fx에서 12x를 뺀 게 k보다 작거나 같다인가? fx-12x라는 함수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함수의 최대값보다 k가 커나 같아야 돼. 두 번째, 10x를 이항했더니 gx-12x라는 녀석의 값은 k보다 커나 같아야 돼. 그러면 gx-12x의 최소값보다 k가 작거나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해보자. 첫 번째 과는 중인데 마이너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2x가 왼쪽 거니? 난 이거에 최대값 구하는 중이죠?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이거 미분하려고 하는데 그게 빵 나온 값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구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나? 안 되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나? 마이너스 3 대입해보자. 선생님 지금 마이너스 3 대입하는 중이거든? 아, 다 플러스로 만든 다음에 할 걸 그랬네. 다 플러스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에이씨, 빵 안 나오네. 뭘로 되지? 어이씨, 뭐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되네. 조립제법 마이너스 2로 하자. 2하고 3하고 1하고 6하고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느낌이지? 인수분했더니 x 플러스 2하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앞에 거는 빵 되는 게 마이너스인데 뒤에 건 어떻게 하지? 인수분해 되냐? 아까 한번 경험했잖아, 15번에서. 판별식을 조사해볼까? 36, 4, 24인가? 실근이 없네. 그래서 그는 마이너스 2밖에 없습니다. 빵 되는 게 마이너스 2밖에 없으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요 4차 함수는 빵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마이너스 2 대입했어. 따라서 최대값 20이니까 K는 20보다 커야 돼. 두 번째, gx-10x 구하려고 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 이거의 최소값 최소값 구하는 중인데 대칭축이 누군지 알고 있어. 네, 대칭축은 2야. 최소값은 2 대입하면 돼. 미분 안 해도 돼. 최소값을 구했더니 2 대입했더니 그 최소값보다 K가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한 자연수 K는 3개 있는데 A도 자연수야. 20보다는 K의 값은 커나 같은데
A-1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K라는 자연수가 제일 작은 게 요 값이 22가 돼야 돼. A의 값은. 다 할만하죠? 네. 44번. 44번으로 갔습니다. 그럼 여기가 풀어준 사람은 누구죠? 은주만. 은주만. 그럼 우리 1인, 은주만. 1인이도 했겠지.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뭐 믿는 거 있죠? 혹시 로또 당첨됐나요? 네? 엄마 아빠 로또에 당첨되셨어? 믿어봅시다. 자, 4차 방정식이 있는데 4차 방정식이 한 중근구와 두 개의 허근의 값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수항의 K를 가지고 있으니까 방정식이기 때문에 K를 이항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건 fx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fx의 걸 미분해서 극점을 찾고 그림을 갖다 그리겠습니다. 3x 그리. 1방 마이너스 3 플러스 2 조립제법은 1로 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실근이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두 개 있네. x-1하고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2 x-1 그래서 빵 되는 건 두 개 있네. 근데 빵 되는 게 두 개 있는데 1은 중근이라네. 네. 아, 그러면 원래 함수인 4차 함수는 1이 중근 마이너스 2는 중근이 아니라고 fx의 그림 그리는 중이거든. 마이너스 2는 중근이 아니야? 플러스 1은 중근이고 이게 fx의 그림입니다. 근데 fx하고 y는 마이너스 k라는 상수함수의 관계가 중근을 가져야 되고 두 개 허근을 가져야 돼. 그럼 상수함수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이래야지 접하니까 중근인 거고 나머지 근들은 없어. 없으니까 허근이야.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k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나중에 여기다 마이너스 대입한 게 필요하죠. f-2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4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맛이. 마이너스 6 4 빼기 6 마이너스 4 몇이야 그러면? 아유. 따라서 마이너스 k 값은 마이너스 6이어야 돼. 또 풀어야 될 거는 48번. 48번으로 갔습니다. 48번 문제는 아주 유명한 문제. 너무 유명해서 좀만 시간이 지나면은 지겹네.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걸? 이 문제는 대부분의 참고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익숙해지는 문제. 마이너스를 뱉어낸 것 같은데? 오, 기. 그러네, 기함수네.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이겠네. 3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고 접어올린 녀석이 y는 2랑 만나 생긴 교점이 3개 있으면 좋겠어. 원점 대칭인 최고차함계수와 1이 있는 3차 함수가 있어. 여기가 원점이야. x축은 여기 있을 거야. y축은 여기 있을 거야. 접어올린 녀석의 그림이 그럼 접어올린 녀석의 값이 4실근을 가지려면 이 점의 y좌표하고 이 점의 y좌표는 부호만 반대였을 거 아니야? 네. y좌표 똑같은 거고 상수함수는 2란 녀석의 값 여기 있다는 얘기네. 된 거 맞나요? 네. 그때 2대2 반값을 구하라고? 그럼 fx 알아야 되는데? 이제부터 함수 fx를 구하려고 노력할 거야. fx는 기함수라며.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고 무슨 차함수야? 자, 홀수차. 홀수 함수네. 내가 산수의 편리함을 위해서 1차항이 있어야 되는데 산수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쓰려고.
그러니까 x의 3승 플러스 ax라고 하면 산수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산수의 편리함 때문에 숫자를 마이너스 3의 a제곱으로 일부러 썼거든? 그러면 미분하게 되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a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빵 나온 녀석의 건 플러스 마이너스 a? 요 산수를 좀 쉽게 하려고. 안 그러면 여기다 그냥 a라고 잡아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편해져. 대입할 때. 그래서 다음 단계를 위해서 문자를 저렇게 잡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요점 좌표가 마이너스 a, 요점 좌표가 플러스 a야, 극점. 이 점 좌표는 a, 마이너스 2였겠네. 요게 포인트네. a, 마이너스 2가 접어 올라가서 a, 2가 됐겠네. 그럼 a를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a 대입했습니다. a 값 1이어야 돼. 된 거 맞아요? a가 1이니까 함수는 다 구했어. 2 대입에 된 거 맞죠?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53번으로 왔습니다. 53번은 3차 방정식의 양의 근의 개수? (3차) 방정식이 양수인 근이 몇 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k의 값은 1부터 10까지 달라집니다. 그럼 일단 k라고 놓고 나서 k의 값 따른 양근의 개수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k를 옮기는 게 낫겠다. 쌤은 함수 fx랑 안 되겠구나. gx라고 하자. gx라는 녀석의 값을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좀 불편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자. 쌤은 여기에 3까지 쓴, 지금 이러면 홀수차 함수지. 기함수지. 그러니까 쌤은 3-k 값을 이항해 버리려고. 그럼 산수 혹시 좀 더 편해질까 싶어서. 그래서 상수함수는 k-3이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이 함수 gx의 그림을 그리려고. gx가 근데 약간 불편한 거는 분수값이 나와서 좀 불편하네.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자, 3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거든. 원점 대칭이죠. 여기가 원점이고 마이너스 3분의 2 하나만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플러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부호가 다를 테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했더니 그 다음이 마이너스 3분의 2 대입했더니 여기가 9분의 16 그럼 여기는 건 마이너스 9분의 16이겠네. 원점 대칭이라서 gx의 그림은 다 그렸습니다. 이게 gx인데 요 녀석과 만나 생기는 교점계수를 확인하라며 k가 1이면 상수함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은 여기쯤인 것 같은데 그때는 근의 개수가 1개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면 실근이 3이었을 때가 빵 3개 4였을 때도 3개 5가 되면은 플러스 2라서 여기 앞으로는 싹 다 뭐 이상한데? 이건가요? 그래서 1이 7개다 16? 뭔가 맞죠? 9 더하기 7.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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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세요. 네. 68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688번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점과 Q점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값이 FTGT라고 합니다. FTGT 값 위치인데 위치를 뺀 값이 지금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FTGT 각각은 누굴지 몰라. 뺀 값을 알고 있어. 근데 T의 값이 이랬을 때 P점과 Q점은 처음으로 만나? 점과 점이 만난다는 거는 어떨 때 만나는 거지? 어, 진짜 나가. 위치의 값이 똑같을 때 만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T의 값이 1일 때 위치는 똑같아. 그럼 T의 값 1일 때 위치가 똑같으니까 F1과 G1은 똑같다는 얘기네. 그래서 F1-G1은 빵이라는 얘기고. 1대 2번 빵 나오겠네?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에서의 그때 속력이 똑같다고 얘기했구나. 그때 속력도 똑같다고? 속도도? 그럼 P점의 속도가 뭔데? P점의 속도. 위치? P점의 위치는 FT. 네. P점의 속도는 F'T. 그러니까 P점이 1이었을 때 속도는 F'Il, Q점의 속도는 G'T인데 1, 2 했더니 G'Il, 그때 속도도 똑같다며 1초인 순간에. 그러니 F'Il 빼기 G'Il은 빵. 그냥 1, 2 1도 빵이야? 미분에서 1, 2 1도 빵이야? 오, 오. 메모가 그냥 1 대입 했어. 그냥 1 대입한 거? 이제 미분에서 1 대입한 거 빵이라고 할 거지. 네. 도함수 쓰자. 1 대입했어. 맞아요? 나 지금 1 대입한 거 다 빵이라고 놨거든? A는 12, B의 값은 속도의 값이 같아지는 거, 속도가 같아지려면은 F'T 빼기 G'T의 값이 빵이어야 되지. A 값한테 마이너스 5 대입한테 인수분해라는 것 같은데? 그럼 A 값이 10이지. 성희 와이프가 왜 전화했을까? 나 이럴 때 내가 죄진 거 있나 항상 확인하는데. 내가 뭘 죄졌지? 자, t의 값이 1이었을 때 말고 두 번째가 t의 값이 2일 때 두 번째로 만나는 거지? t가 2일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여기다 2만 대입한 게 두 점 사이의 거리 아닌가? 조심할 점은 답은 양수라고 써야 돼. 혹시 여기서 답이 마이너스 5 이래도 답은 플러스 5라고 답해야 돼. 거리니까. 위치의 차이값한테 2 대입하려고 해. F2 빼기 G2만 구하면 되는데 이건 위치의 차이값. 절대값을 씌운 게 거리. 2 대입했습니다.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1인가? 수직선을 움직이는 P하고 Q의 T초에서의 위치의 값을 XP, XQ라고 줬습니다. 위치입니다. 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T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어떨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까? 부호가. 바뀐다. 그러니까 한 점이 오른쪽 가다가 왼쪽으로 갔다는 게 아니고 두 점 PQ가 서로 반대쪽으로 움직인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간다. 그치? 반대쪽으로 움직인다. 두 점이 반대쪽으로 움직인다. 다르다. 그리고 가속도가
자, 이렇게 이동하면은 속도의 값이 플러스였을 때 네. 이렇게 이동하면 속도는 마이너스거든? 네. 속도의 속도의 부호가 반대. 맞아요. 두 점의 속도의 부호가 반대여야 돼. 그럼 두 점의 속도의 부호가 반대면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일 때 반대 방향 움직이거든. 그래서 P점의 속도 구하려고 하는데 Q점의 속도 구하는 중이야. 두 개가 부호가 반대니까 네, 이때 반대 방향 움직입니다. 그러면 T-2하고 T-4라서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 네. 2부터 4까지가 답입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97번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의 값을 언급했고요. P점의 위치와 P점이 1인 순간의 운동방향을 바꾸고 그때 위치는 3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뭔지부터 확인해 볼까 싶은데 뭘 알지? 1에서 1일 때 부호가 부호가 바뀌면 그때 속도는 빵이라고? 그러니까 미분에서 1 대입한 게 빵이라고? 지금 이거는 위치야. x라는 위치가 t에 대한 함수야. 지금 알고 있는 건 x한테 1 대입한 게 위치가 3인 거 알아. 이걸 미분한 녀석의 값이 속도야. 미분한 거한테 1 대입한 건 빵인 거 알아. 그때 방향을 바꿔. 그러니까 난 지금 속도를 구해야 되겠네? 이건가? 1 대입했어. 1 대입했어. 마크 썼나? 10번씩만 풀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뺄까? 맞아요? m값이 마이너스 4. m값이 마이너스 3의 m값은? 맞아? 그때 문제는 1, 2 외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찾으래. 대입했더니 속도한테 대입했더니 6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2 2로 묶었더니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빵 나온 녀석을 찾으려고 하거든? 누구야? 1 말고 나머지는 3분의 1 그럼 3분의 1이 되는 순간에 1 말고 운동 방향을 바꾸는데 그때 가속도를 구하래? 가속도의 값을 구하려고 하거든? 가속도가 누구야? 거기다 지금 3분의 1만 대입을 해? 아까 전에 선생님 부호를 바꿨나 안 바꿨나 기억이 안 난다. 아까 나 양수가 나왔겠지 답이 하나? 아까 전에 마이너스 1이었냐? 네. 에이 마이너스니까 답을 플러스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모르는 거 끝? 미분 거꾸로 하는 거니까 되게 단순할 것 같은데? 이름부터 몇 가지 알고 가야 되니까. 자, 선생님이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앞에다 기호를 인이그럴 dx라고 쓰면 이건 fx를 적분했다는 얘기고 네. fx를 적분한 녀석의 결과는 라지 fx라고 쓸 거야. 라지 fx라고 쓸 건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x의 제곱을 미분하면 x의 제곱 플러스 5를 미분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을 미분하면은 이 모든 녀석을 다 미분하면 다 2x인가요? 그렇다면 반대로 2x라는 녀석의 값을 인테그럴 dx를 달아주면은 적분하는 거잖아. 그럼 적분하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이 여러 가지를 통칭해서 다 합쳐가지고 x의 제곱 플러스 c라고 쓰려고 해.
C는 임의의 상수. 그러니까 이걸 적분하게 되면은 라지 fx 플러스 C라고 쓰려고 하거든? 이게 이해됐을까요? 네. 명칭이 좀 필요한데 여기 있는 녀석은 이름이 적분을 당하는 함수, 피적분함수. 요 녀석의 이름은 적분이 된 함수, 적분함수. 또는 이 챕터의 이름인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C라는 녀석의 이름은 적분했을 때 등장하는 숫자, 임의의 숫자 C를 얘기하는데 이 C의 값은 적분에서 등장하는 숫자, 적분 상수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프라임은 요것만 있지만 적분의 값은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dx까지 합쳐가지고 기호 적분한다는 기호입니다. 미분기호, 적분기호. 자, 그러면은 이 정도만 설명하면은 적분 모두 문제는 너무 쉬워가지고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부정적분을 하세요. 부정적분을 한 결과는 마지막에 C가 있어야 됩니다. 적분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걸 누구를 미분하면 3x의 제곱이야? x의 3승? x의 3승을 미분해야지 3x의 제곱? 그 뒤에 C가 있어야 됩니다. 누굴 미분한 게 4x의 3승이야? x의 4승. 뒤에 C는 꼭 써야 됩니다. 누굴 미분한 게 x지? 앞에 2분의 1이 있었을 때 x의 제곱을 미분해야지 x가 나오나? 누굴 미분한 게 1이죠? x? 이 정도는 쉽죠? 자, 다음 문제 같습니다. fx 값을 구해보세요. fx 값을 구하려면 여기는 적분 표기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테그럴 dx가 없어야지 fx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려고 해. 양변을 미분한다는 얘기는 이 적분 표시가 fx의 차수를 높이는 거였는데 그 차수를 높인 다음에 다시 차수를 낮춘다는 얘기잖아. 그럼 미분하게 되면 이것만 지워지는 것 같은데? 이해될까요? 미분과 적분을 동시에 하게 되면은 이 속에 있는 것만 남을 것 같아요. 오른쪽을 미분했더니 이게 fx입니다. 이것도 왼쪽을 미분하게 되면 fx만 남습니다. 오른쪽을 미분했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다음에 부정적분을 하세요. 문제가 첫 번째 문제는 다항함수 fx 값을 구하라 문제니까 보자마자 양변을 미분하면 되겠네? 그럼 왼쪽 걸 미분하게 되면 요점은 앞에 페이지에서 이미 인테그럴 fx dx라는 녀석의 값을 미분한다는 개념은 인테그럴 fx dx 앞에다가 dx분의 d를 달아준 거랑 똑같아. 프라임과 dx분의 d는 똑같으니까. 이것들은 미분과 적분이 상쇄되고 미분과 적분이 상쇄돼서 fx만 남는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양변은 미분해야지 fx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양변 미분할 건데 좌변을 미분하게 되면 요거 두 개만 지워지는 거고 좌변을 미분하면 x 플러스 1 fx 우변을 미분하게 되면 그러면 x 플러스 1을 제외한 fx의 값은 네,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게 pq만 구하라고 합니다. 양변 미분하려고요. 그럼 미분하게 되면 적분기호 지워지고 가운데 거만 남을 건데 오른쪽에 거는 미분했더니 p의 값은 q의 값은 아래 값은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방금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건데 선생님이 첫 번째 1번에 있는 거는 방금 전 페이지에서 설명해 준 것 같은데 미분을 하게 되면 적분 표기가 되어 있는 녀석의 걸 미분하게 되면 그냥 상쇄돼. 이 미분의 표기하고 적분의 표기가 없어지고 fx만 밖으로 나가. 이거는 먼저 한 게 적분이고 나중에 한 게 미분이야. 하지만 지금 이거는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적분을 하래. 나중에 한 게 적분이면 반드시 적분상수가 있어야 된다? 적분을 한 녀석의 결과는 꼭 적분상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미분과 적분이 상쇄되긴 하지만 fx라는 녀석의 값이 등장하고 나중에 한 연산, 2번 연산이 적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적분 상수는 써야 돼. 나중에 한 연산이 미분이었을 때는 적분 상수는 없고 나중에 한 연산이 적분이었을 때는 꼭 C가 있어야 돼. 다음을 계산해 보세요. 첫 번째 거는 나중에 한 연산이 미분이야. 그러니까 fx만 쓰면 돼. fx만 쓰면 되니까 x의 3승 마이너스 2x야. 얘는 먼저 한 연산이 미분이고 나중에 한 연산이 적분이야. 그러니까 fx 값을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뒤에 c도 꼭 있어야 돼.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된대. 나중에 뭘 했는지가 중요해. 나중에. 예제 문제로 왔습니다. 예제 문제가 나중에 한 연산이 미분인 첫 번째 문제. C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 네, C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한 연산이 미분이기 때문에 미분기호하고 적분기호는 지워지고 왼쪽에 있는 값은 xfx. 오른쪽은 양변을 미분한 게 아니라 그냥 왼쪽에 있는 거 미분 적분이 상쇄가 된 거고 이런 식이 되겠네? fx 값을 구하면 x만 약분하면 되겠다. 5x의 3승 빼기 2x의 제곱 플러스 1을 f한테 2대입하라고 합니다. 2대입했더니 40-8 플러스 1? 33?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미적분을 하는 거 맞아? 나중에 한 연산은? 적분! C가 있어야 되겠네. 미분과 적분은 상수가 되긴 하지만 나중에 한 연산이 적분이기 때문에 요것만 내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네, 플러스 C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빵 대입한 게 1이래. 그 C의 값은 거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라고 합니다. 4. x의 n승의 적분. 내가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생긴 녀석은 x의 n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적분한 녀석이라고 하거든. 도대체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양변을 미분해보면 명확해지지 않나?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오른쪽은 미분하면 n 플러스 1 앞으로 나가서 n 플러스 1분의 1하고 지워지잖아. 차수의 값은 n승으로 바뀌었죠? 이건 미분하게 되면 미적분 기호가 지워지는 거니까 x n승. 그럼 이 식이 어떤 식인지 이해됐겠네요? x n승을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 x n 플러스 1승 플러스 c인데 이런 적분은 여기서 써있는 거는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의미 아닌 정수일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공식이에요. 앞으로 공식 적분할 때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라는 얘기인데 단 n이라는 건 값이 마이너스 1만 아니면은 항상 성립해. 정수가 아니어도 마이너스 1만 아니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 이건 성립해.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 빼고 항상 성립하는 공식입니다. 다음을 적분하세요. 방금 설명했던 공식을 연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쉽습니다. 머릿속으로 뭘 미분해서 이게 나오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적분하게 되면 차수가 한 차수 올라갑니다. 앞에 3분의 1 있어야 됩니다. 검사할 수 있습니다. 미분하면 x제곱 맞습니다. 적분상수 있어야 됩니다. x의 11승이면 적분했을 때 차수는 올라갑니다. 네, 앞에 11분의 1 있어야지 미분하면은 x의 10승입니다. 100승이 있으니까 차수 하나 올라가서 101승. 앞에는 101분의 1. 된 거 맞죠? 부정적분의 성질을 미분하고 똑같습니다. 미분할 때도 실수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적분할 때도 실수배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미분할 때도 더하기 빼기는 따로따로 미분할 수 있는 것처럼 더하기 빼기 값은 적분을 따로따로 해서 더하기 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실수배 더하기 빼기는 등호가 성립합니다. 다음을 적분해보세요. 3x 값을 적분하려고 합니다. 실수배 3배는 나중에 3배하면 될 것 같고 먼저 x만 적분하면 될 것 같은데 x를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인가? x를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근데 거기다 3배 했습니다. 누굴 미분하면 4가 나온 거야? 4x? 네, c만 써주면 되겠군요. 적분하려고 합니다. x의 제곱의 값을 적분했더니
x 3승 있어야 되니까 2x를 적분했더니 네 본능적으로 미분의 역 연산이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 네 문제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보이나? 네. 살짝 적당히. 딱 적당해요? 네. 자, 네 문제가 엄청 쉬운데 첫 번째 거는 적분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걸 적분하기 위해서 전개해서 적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 전개했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3x 마이너스 1 적분해 보려고요.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1. 네. 된 거 맞아요? 하지만 공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x의 n승이라고 하는 녀석을 적분한 녀석은 차수가 올라가면서 앞에 n 플러스 1분의 1이 생기는데 x-의 n승 같은 녀석이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하면 됩니다. x-의 n 플러스 1승 n 플러스 1분의 1 있으면 검산해보면 되잖아. 미분하게 되면 n 플러스 1 앞으로 나가서 n 플러스 1 지워지고 x-의 n승이 남겠네. 속미분했는데 속미분한 건 1이잖아. 근데 어차피 1은 곱하나 곱하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될 테고요. 이렇게 될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적분하게 되면은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차수는 n 플러스 1승이 될 것 같거든? 근데 미분하게 되면은 n 플러스 1 앞으로 나가는데 이건 n 플러스 1 앞에 없잖아. 그러니까 분모에 n 플러스 1 있어야 되겠네. 근데 이걸 미분하게 된다고 해서 이거 나오는 거 아닌데? 그러네. 속미분은 a가 곱해지겠네, 미분하면. 근데 a가 여기서 미분한 거에 a를 곱해지면은 요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a가 없잖아. 여기 a가 없으려면은 양변에 a분의 1을 곱해야 되겠네. 우리가 미분할 때는 속미분한 걸 곱하는데 적분할 때는 미분을 거꾸로 한 연산이기 때문에 a로 나누기 해주는 거겠네. 그걸 연습해볼까 싶은데 왜냐면은 문제를 풀 때 적분하는 이유는 적분하는 식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적분하고 숫자를 대입하는 게 대부분 우리가 할 일이거든? 근데 여기다 숫자를 대입하면 개빡칠 거 아니야. 그래서 전개하지 않고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문제는 1차식의 거듭제곱의 값을 적분할 때가 방금 설명했던 공식을 쓸 수 있거든. 그럼 적분하게 되면 누구라고? 이거라고? 여기다 숫자 대입한 게 산수가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분해야 돼. 하지만 선생님이 만약 이렇게 쓴다면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네, 일단 4승의 값을 5승으로 바꿨으니까 일단 이걸 써야 되겠네. 하지만 괄호 속에는 1차식의 값이 그렇지. 속미분하면 5를 곱해야 되지만 적분했으니까 5분의 1을 곱해야 되겠다. 이해되는 거 맞나요? 자, 두 번째 문제는 2번은 어떻게 하냐? 네, 약분이 되네. 약분했더니 뭐가 남아? 이거 적분은 지한테 물어보자. 제가 첫 번째 x제곱을 적분하면 띠리리 지아야 이건 해줘야지. 네, x의 n승을 적분하면 차수는 하나 커져야 돼요. 그 지수에 있는 숫자의 역수의 값이 앞에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x의 값을 마이너스 x의 값을 적분하면 누구야, 지아야? 플러스 1을 적분하면 누굴까? 그럼 누굴 미분하면 1인지 생각해 보면 되잖아. 네, 그러네요. x를 미분하면 1이네. 자, 세 번째 걸 가려고 합니다. 적분할 때는 자, 요 녀석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 이름,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이건 시간 t로 미분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건 뭐겠어? 내가 분모에 dx라고 썼는데 x에 따른 s의 변화율일 거 아니야? x는 위치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이야. 그럼 이건 x로 미분했다는 얘기잖아. 여기도 지금 적분할 때 x라는 문자로 적분했다는 얘기야. 적분할 때 x라는 문자로 적분할 때는 x가 아닌 다른 알파벳들은 a, b 같은 상수로 취급해야 돼. 그래서 t나 t제곱의 값은 그냥 상수라고 인식하고 적분할 거야. 우리는 x에 대해 적분할 거야. 그럼 적분하게 되면 첫 번째 x제곱은 tx는 마지막엔 t제곱은 이해됐을까요? 자, 적분은 더하기 빼기를 따로 할 수도 있고 두 개 따로 되어 있는 걸 합칠 수도 있어. 합치게 되면은 통분이 되네. 통분했더니 약분도 되네. 지하 적분해봐. 이 미친 쌍 이년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